네, 오늘 다시 우리가 더 나아갈 내용은 바로 유아기의 인지 언어 발달에 관련된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인지 언어 발달을 살펴본다는 것은요, 결국 유아기의 인지와 그리고 지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 또 교사로서 유아의 인지 및 언어 발달에 적합한 교육적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아의 인지 그리고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로서의 태도에 관련된 내용들도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지와 지능, 창의성 발달 그리고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아주 큰 틀로 나갈 건데, 그러면 이것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결국 유아의 인지와 그 지능 그리고 뭐 창의성, 언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달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나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습을 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듣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겠으나,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기본적인 세 가지 축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유아의 발달이 연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영역, 즉 신체 영역, 인지 영역, 정서, 사회성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이 통합이 되어지고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인지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의기억, 문제 해결, 그리고 창의성, 언어를 포함하는 지적인 능력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유아 발달 중에 인지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인지 발달 영역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지능 발달, 그리고 창의성 발달, 언어 발달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인지와 지능 발달에 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유아기의 인지 발달에 관한 관점을 살펴보면 사고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나라고 하는 그 사고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피아제, 그리고 비고츠키, 정보 처리 이론 등이 있고요. 유아의 정신 능력을 평가하는 그 결과 중심의 심리 측정적 관점, 이렇게 나뉘어져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고라는 것을 유아가 어떻게 하나라는 것을 살펴보는 피아제, 비고츠키, 정보 처리 이론 등은 바로 그러한 사고하는 과정, 그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그렇다면 반대로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결과 중심의 심리 측정적 관점도 그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바라볼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네요. 그래서 그 과정, 사고 과정 중심으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요. 또 결과 중심의 심리 측정적 관점으로는 지능 발달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유아기 인지 발달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발달 단계를 구분하였어요. 그래서 인지 발달은 그 네 단계로 구분을 하였는데요. 유아기는 바로 전조작 시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감각 운동기 다음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조작기가 도대체 무엇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조작적 사고를 하기 전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조작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활동에 있어서 체계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의 전 단계, 즉 아직 체계화가 되기 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전조작기 사고의 특징은 사고가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또 체계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기 유아는 상징적인 사고, 그리고 나 중심, 자아 중심적 사고, 직관적 사고 등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이렇게 전조작기에 해당되는 연령이 2세부터 7세까지 학령 전 시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209페이지에 보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기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아는 바로 이 시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관점을 생각하지 못하죠. 그리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체를 그리고 시각적으로 지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념적 속성을 그릴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유아기 인지 발달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적 사고를 이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유아는 상징적인 표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상징은 특정한 대상이나 경험 등을 어떠한 유사성에 의해서 내적으로 구상을 하는 거죠. 또 표상은 일반적으로 외적 대상을 의식상에 나타나는 심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만 2세를 지나면서 유아는 상징적인 표상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인지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유아가 직육면체 나무 블록을 귀에다 대고 여보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그 나무 블록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기로 상징적 표상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유아기에 상징적 발달을 한다는 것은 언어 발달에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고 언어의 발달은 곧 사고의 발달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책상이라는 단어는 그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사물을 보는 등의 일을 할 때 앞에 놓고 사용하는 그 상을 의미하는 거죠.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하나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아기에 이러한 상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는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유아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것도 상징적 표상을 사용하여서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상상하고 가상으로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아의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식물이나 대상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등의 사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룡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얘네는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실제로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는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사고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뭐 드래곤, 그 다음에 뭐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것들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상징을 사용하는 유아는 가상놀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가상놀이라는 것은 그 가상의 대상이나 상황을 마치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가 상징화시켜서 놀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놀이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유아가 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손을 동그랗게 컵을 잡는 것처럼 하고 손에 든 컵에 물을 마시는 신용을 하는 것, 뭐 이런 거 하나가 다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번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언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단어 하나하나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상징의 집합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요.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상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한번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 가상놀이에 관한 이야기들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가상놀이가 가상의 대상이나 상황을 마치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고 그냥 자기가 거짓으로 떠올리는 거죠. 거짓인 것을, 그것을 가상놀이라고 하는데, 가상의 대상이나 상황을 마치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아이가 상징화시켜서 놀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까 컵을 마시는 신용을 하는 것, 동그랗게 손을 말아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가상놀이, 상징놀이, 상상놀이, 극놀이 등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유아가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결국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연출을 하여서 자기가 가상현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시 재현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다양한 것들을 형성할 수 있는데, 바로 뭐 정서적 해소감이라는 것을 가질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부분들을 아이가 뭐 여기서 당연히 재미있는 그 즐거운 경험을 할 수도 있죠.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고, 이 과정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유아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아이가 정서적 해소감을 갖기도 하고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내려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와 즐거운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상놀이를 하는 것 자체가 유아기에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유아기 인지 발달에서 상징적 사고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유아의 그 전 조작기의 특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상징적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상징적 사고라는 것이 결국 상징적 표상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우리가 책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 뭐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문장이 만들어지고, 이 언어라는 것이 유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유아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것을 상징적 표상을 하여서 마치 경험한 것처럼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상징을 사용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가상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상의 대상이나 상황, 공룡이 지금 없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내가 왕자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마치 만난 것처럼, 그런 다양한 상황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상징화하여 놀이하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서적 해소감이라든지 즐거움을 유아한테 주기에 유아기에 필수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조작기라고 할 때 이 유아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 자아중심적 사고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유아가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거나 사고하지 못하고, 타인도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죠. 이것이 우리가 다룬 적이 있던 피아제와 이넬더의 세산 모형 실험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산 모형 실험은 탁자 위에 세 개의 크기가 다른 모형을 세워놓고, 한쪽에는 유아를 앉히고 맞은편에는 인형을 앉혔죠. 그런데 유아에게 세산 모형을 다양한 방향으로 여러 장의 그림을 제시하였는데, 유아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제시된 그림을 보고 유아가 본 세산의 모형을 그림을 고르게 했죠. 그리고 인형이 보는 세산의 모형을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조작기에 있는 이 유아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그림과 그리고 인형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그림을 모두 다 어떻게 했냐,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그림으로 골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유아의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것, 걔도 뭐 나처럼 보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보이는 게 남도 그렇게 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조작기 사고의 특징,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게 바로 요 그림에서 나타난 것. 얘가 바라보는 위치와 이 유아가 바라보는 위치가 달랐을 텐데 다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골랐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는 타인의 위치에서 사물 모습을 추론하지 못하기에 조망 수용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 부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아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만 7세 내지 8세경이 되면은 타일중심적 사고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이 시기쯤 되면 유아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 만 7세 내지 8세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세산 모형 실험에 관련된 그 모습들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부분을 조금 더 영향을 이야기를 해보면, 유아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언어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타인의 관점에서 대화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친구를 알지 못하는 이모한테 그냥 내 친구 이름을 대면서
걔가 나를 오늘 도와줬다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모도 알겠지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유아가 영수에 대한 대화를 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친구를 이모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유아의 언어에서 반복하는 것, 개인적인 독백을 하는 것, 집단적 독백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특성은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반영하는 언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유아가 다른 사람의 말을 반복적으로 따라하기도 하고 또 혼잣말을 지속적으로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냥 자신의 이야기, 나의 관점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반영하는 언어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